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1월 28일입니다. 이제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그렇게 편안한 설맞이 그런 마음태세가 아니실 겁니다. 파월이 그야말로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다이언 스원크 그랜턴 손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준이 패닉 상태다. 그러면서 파월의 회견이 연준 FOMC 성명서보다 훨씬 매파적이고 그 성명이 감추고 있던 그런 부분까지 드러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JP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요. 미스터 나이스 가이는 더 이상은 없다. 이제 파월 얘기죠. 그동안에 시장에 상냥했었는데 이제는 작정을 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 같다. 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지근한 물에서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아주 느긋하게 즐겨왔는데 이제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파월이 그동안의 임기 중에서 지금처럼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다고 또 했고요. 그 찰스 슈왑, 리즈 앤 선더슨, 그 CIO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그 시장 변동성만으로는 그 매파 기조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그 변동성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은 구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2018년 같은 경우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축해서 이렇게 뒤로 빠졌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브루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그 피터 부쿠바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저앉아도 연준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로 금리고 그런데 인플레는 지금 연준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는 7%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서 연준이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달리 그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파월이 더는 시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굽신거리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아이논. 이 사람은 조금 더 어둡게 봤습니다. 연준이 뭘 하든지 간에 높은 인플레로 인한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포지션을 잡아놨다. 아시겠지만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여기가 이제 촉발이 됐는데 그쪽 포지션을 쪽시계처럼 포지션을 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두운 얘기가 많은데 이런 가운데 또 연준 풋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의미에서 연준 풋이 아니고 얼마나 주저앉을 것이냐를 가늠하는 그런 가운데 연준 풋 얘기가 나옵니다. 바클레이스의 마니시 데스파네 미국 주식 전략 대표 얘기인데요. 고객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은 그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그 밸류에 근거할 때 지금 S&P 지수가 자기가 볼 때는 8%가량 더 빠질 수 있다. 특히 그래서 그 밸류가 높은 종목들은 더 고통이 클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2001년하고 2018년 경험으로 볼 때 20% 정도 주저앉은 후에나 연준 풋이 발동될 수 있을 거다. 나오면은.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S&P 지수가 금리 인상 다음에는 한 6% 정도 평균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밸류가 대유행,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클레이스는 S&P 올해 그 목표치를 4,800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하락 위험은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빠져서 4,326대로 조금 빠졌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 이 사람은 평소 강세론자였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어둡게 봤습니다. CNBC하고 대담하면서 이 대담은 1월 FOMC 전에
그 발표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0%에서 15%가량 더 빠질 수 있다. 그래도 자기는 놀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통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약세정이 되면은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가 없다는 겁니다. 다 고통이 올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20% 이상 그 빠지면은 그 기술적인 약세장에 진입하는 건데 더 빠질 때까지 현금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번 폭풍은 견뎌낼 뾰족한 방법이 사실 없다. 이런 점도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앤드루 슬리먼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고성장주가 약세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아직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매우 투기적인 거품이 일단 터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몰리기 때문에 진정한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투매장을 그 90년대 후반에 그 닷컴 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서 수익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도 그 대형 IT 종목이 초고속 성장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초고속 성장주가 2000년과 같이 비싸지만 나스닥 100하고의 대형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또 비교를 했습니다. 슬리먼은 자기는 두 가지 티핑을 줄 수 있겠다 하면서 매도 세력이 지칠 때가 그때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매물이 마르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더 빠지기 힘들 상황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했고요. 두 번째 타이밍은 아무도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을 때인데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라. 글쎄 말은 좋은데 이걸 잡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IMF 그 자본시장 책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도 한 9%가량 투매 장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긴축 기조를 덜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막 황급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거 관련해서요. 중립금리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로인데 올해 연준이 지금 몇 차례 금리를 올릴 거냐, 뭐 네 차례, 이미 뭐 5차례, 뭐 파월도 사실 뭐 1월은 넘겼지만 매번 FOMC 할 때마다 금리 뭐 문제를 인상 가능성도 슬그머니 비쳤거든요. 그래서 평균치가 대개 올해 한 5차례, 그러면 이제 25bp씩 한다고 치면 이제 1.5%가 되는데 이게 중립금리가 2.5%인데 여전히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연준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3%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될 수밖에 없다. 흔들린다. 예, 그런 또 전망도 나왔습니다. 뭐 계속 이제 어두운 얘기만 드렸는데 또 일부 그 애널리스트는 너무 그렇게 움츠러들지 말자 이런 그 지적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보고서가 나온 26일자 보고서인데요. 미국 증시가 분명히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있다. 그래. 하지만 자기는 저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그런 그 지적을 피터 오펜하이머 그 애널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수 레벨이 추가적으로 훨씬 약세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라고 봐야 한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로는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지만 올해 전체로는 자기가 볼 때 주가가 완만하게 오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데 강세장 그 틀 안에서 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시장 강세, 근본적인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성장 국면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주가 조정이 더 심해져 가지고 약세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그 JP 모건의 거시 퀀트 파생상품 리서치 책임자 얘기인데요. 공급망 그 병목 완화, 공급망 병목은 뭐 완화되는 추세다.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는 최근에 주식 매도세가 자기가 볼 때 좀 과한 것 같다.
물론 시장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투자 심리가 약세로 바뀌면서 현 조정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그 인플레 압력에도 견고한 마진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들의 그 실적은 여전히 견고할 거다. 그리고 또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로테이션을 소화하려고 분투하는 동안 어닝 시즌이 확신을 뒷받침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봤습니다. 기술주 전망에 대한 그 어두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뭐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라, 뭐 이런 권고도 있고요. 데이터 트랙이 그 25일자에 분석한 건데요. 빅테크 종목,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이미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지만 그 높은 밸류 때문에 매도세가 쉽게 멈출 거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그 25일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좋았거든요. 그래도 주식이 장 마감 후 약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빅테크 종목이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무적인 실적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역전의 뒷심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데이터 트랙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같은 실적 추정치가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거의 같거나 조금 높은 걸로 평가가 되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래 실적 할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 빅테크 종목의 현재 가치가 시장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은 또 빅테크 그 주가가 실제로 저렴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애플 주가 수익률 PER이 28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1, 아마존은 무려 75배 정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역시 높다. 데이터 트랙은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정된 것 이상의 다소 높은 실적 투자 추정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도 금리 인상이란 그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마켓워치는 그래도 잘 찾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그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성 있는 IT 종목이 있으니까 이걸 찾으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S&P 정보기술 종목에다가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그 다른 부분에 그 굵직한 종목을 넣어서 이제 85개 종목에 대한 지난 20분기 그 평균 운영 마진을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높았던 20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20개 종목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힌 게 비자입니다. 20분기 평균 운영 마진이 근 69%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베리사인하고 넷플릭스가 68%, 한 54%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플리트코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도 있고 마이크론, 메타 플랫폼스 또 평균 지난 20분기 평균 운영 마진이 50%를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페이첵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스카이웍스 솔루션스도 한 40%대를 기록한 걸로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아까 연준 풋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헤지펀드 그 브리지워터 그 CIO 공동 CIO죠. 그렉 젠슨이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걸 보면요. 이 사람도 뉴욕 증시가 한 20% 정도 빠질 때까지는 연준이 뉴욕 증시를 별로 주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 풋이 다시 나타난다면은 20% 주저앉은 이유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두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세븐스 리포트의 그 톰 에세이는 보고서에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장에 긍정적이면서 또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거는 저 사람이 이제 확실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구나 하는 거를 우리한테 확실하게 알려준 거고, 부정적인 거는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게끔 상황이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 연준 원로가 연준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1980년대 연준 이사를 지냈던 그 로버트 헬러라는 사람인데 CNBC하고 오늘 새벽에 회견을 했는데 연준이 근성도 배짱도 없다.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연준이 제대로 했으면 지금쯤 금리가 2% 정도, 그거보다 조금 높거나 그 정도 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나 지금 인플레가 올라간 상황에서 제로 금리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파업이라든가 노조 협상이 더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이 지금 빡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장기적인 인플레를 더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어둡게 봤습니다. 연휴를 들어가는데 참 어두운 소식이 많습니다. 파월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매파 기조를 드러내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또 시장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그걸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장에서 원하는 약간의 그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편안한 그 연휴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